뵙기 위해서 김영삼 후보께서 도착하십니다.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가꾸는 이 자리, 번영된 내일을 설계하는 이 자리, 잠시 후면 김영삼 후보께서 입장하십니다. 이제 김영삼 후보께서 이 자리에 도착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뜨거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지도자 김영삼, 최충만 지도자 김영삼, 김영삼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삼 후보께서 이 자리에 입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뜨거운 환영의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후보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김영삼 후보께서 김종필 최고위원과 함께 이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장의 승리 월계관을 뜻하의 김영삼 후보, 지금 김영삼 후보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승리와 신념의 지도자 김영삼, 정직과 소외단의 지도자 김영삼, 지금 김영삼 후보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김영삼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환영이,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이 5월 19일 날 압승을 기약하며 대선 고지를 향해서 승리의 열과를 여러분께 선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환영 속에서 김영삼 후보와 내빈 여러분들께서 무대의 단상으로 입장해 주셨습니다.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개인 연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병익 위원과 박성규 위원께서 이 자리를 참가하고 계십니다. 이병익 위원께서 위상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이병익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대책 관계자께서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 및 추천 규정과 그 시행 규칙, 그리고 개인 연설에 관련 시행 지침 및 제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개인 연설회가 공명하고 원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설회 진행 도중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상대 후보를 비방함으로써 당의 대국민 이상을 격하시키는 운동은 극력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진행 도중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원만한 연설회가 되도록 대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직활시 및 충남 지역 대의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지도자, 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이 어디에 있나를 30여 년 정치 행적에서 철학으로 배우고 익힌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연설을 위한 대의원동지 여러분 우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정치 사상 초유의 집권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맞아 김영삼 후보 연설회를 대의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되었음을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당원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개최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연설에 참여해 주신 대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된 반주에 맞춰 1절만 재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대의원동지 여러분 및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하여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내빈 속에는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 대전직갈시 지부간사이신 김홍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대의원동지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위에 앞서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는 이 역사적인 전당대회에 앞서 오늘 우리 당의 대표 최고위원이시며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님의 개인 연설회를 우리 고장 대전에서 갖게 되심에 110만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와 환영을 드린 바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고르지 못한 날씨와 또한
많으신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 대회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들 오늘의 이 선택은 우리들이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을 선택하고 또 선택함에 앞서 이는 바로 이 나라 명운을 결정하는 것이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역사의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이 뜻깊은 순간에 있어서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시고 올바르신 우리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을 지지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도의 또 대전의 지구당 위원장의 소개부터 올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온양하산 지구당 위원장이시며 사선 의원이신 또 현재 국회 보사위원장으로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 후보 추대의 부위원장으로 계신 황명수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과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가고 계신 우리 정치사에 길이 빛내신 고 유진산 선생님의 자제이시며 또한 우리 충청인의 자랑이라도 할 수 있는 금산 지구당 위원장이시며 사선 의원이시고 현재 국회 동자위원장으로 계신 유한열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당의 사무부총장이시며 청양 홍성 지구당 위원장으로 계신 조부영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논산 지구당 위원장이시며 저와 함께 충남도 간사이신 김재태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지구당 위원장이시며 13대 국회의원으로서 당 정책위의 부의장으로 계신 정일영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13대 국회의원이시며 현재 서산 대한지구당 위원장이신 정책위원회 운영실장으로 계신 박대건 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안지구당 위원장이시며 14대 총선 당선자이신 함석재 당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지구당 위원장이시며 14대 총선 당선자이신 오장섭 위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기군 지구당 위원장이시며 전 청와대 총무수석 비서관으로 계셨던 임재길 위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우리 대전 서구지구당 위원장이시며 현 13대 국회의원이신 박충선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충청인의 표상이시며 언제나 설신성인의 큰 뜻으로 구국의 지도자이신
우리들의 김종필 최고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종필 최고위원님은 현재 김영삼 대통령 후보 추대위 명예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다음에는 전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추대위 고문으로 계신 김재순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우리 추대위의 고문으로 계신 민관식 고모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 건설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우리 추대위 고문으로 계신 최재구 고모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당의 당무위원이시며 전 추대위 고문으로 계신 임방현 고모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아직 전주에서 행사를 끝나고 도착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국회 건설위원장이시며 서울 노원 을지구당 위원장으로 계신 김용채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육선 의원이시며 현재 추대위 공동의장으로 계신 이병희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주지구당 위원장이시며 육선 의원이신 이종근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위 부위원장이시며 사선 의원이신 김광수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농수산 장관을 역임하시고 성주지구당 위원장으로 계신 정종택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파주 지구당 위원장이시며 현 13대 국회의원이신 최무룡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북 성주을 지구당 위원장이신 임광수 위원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충남 도백을 역임하시고 항상 우리 충청도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다해 주셨던 현 14대 국회의원 당선자 유흥수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꽤 많으신 내빈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올리지를 못하고 마지막으로 14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신 노승호 의원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근 현 14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시며 우리 김종필 최고위원님의 비서실장으로이신 김동근 당선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지 못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김영삼 후보 연설회를 빛나기 위해 이처럼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3당 합당 정신을 순리적으로 계승하고 정권의 안정적 재창출을 위해서는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만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금 김홍만 의원님께서 소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청인의 표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족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 명예위원장이신 김종필 최고위원께서 찬조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또 원거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마다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이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께서 여러분께 말씀 주실 여러 그분의 정치적인 철학, 또 내일을 내다오시는 해안 경륜, 그러시고 이 나라의 새로운 앞날을 확고히 열어나가시겠다는 정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기왕에 선택을 현명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마는 한층 더 굳건히 다지셔서 오는 19일 우리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을 따뜻하게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내일을 맡겨드리겠다는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서 선출을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영광을 안겨드리고 우리들도 놀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조용한 의지들을 굳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께 그와 같은 고마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기회에 인사를 겸해서 제 소견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모두 같은 농도의 인식을 그리고 의지들을 가지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을 메시고 이 나라의 내일을 열어가는 대열에서 힘껏 우리들의
정성들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뵙기에 마음이 퍽 무겁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당이 2년여 전에 세 당이 하나가 돼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집권당입니다. 각기 있었던 위치에서 모든 경위와 입지를 버리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그 안정을 기조로 해서 한 번 더 경제적인 도약을 일으키고 풍요한 뒷받침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일으키는데 주역이 되고 주도 세력이 되고 주체 세력이 되고자 우리들은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지치 아래 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총선거를 치른 결과 이 지역에서는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매우 저조한 지지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뜻이 나변에 있었던 간에 우리들은 깊이 반성을 하고 우리들을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대전 충남의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며칠 동안을 집거하면서 많은 생각을 다듬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뚜렷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거침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세상의 섭리와 순리와 도리에 정성을 또 쏟는 일이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총선거 때 많은 복합된 원인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는 동지들을 고집을 부리면서 신의를 지키겠다고 해서 3당 통합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가담을 했던 동지들 한 번은 기회를 드리는 것이 신이고 도리라고 생각하는 데서 어렵게 공천들을 드렸었지만 대전 충남의 유권자 여러분들은 많은 거부를 나타냈습니다. 그 뜻이 뭐였느냐 할 때 우리들 스스로의 반성도 요구하는 뜻이 있었겠지만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미흡한 여러 가지가 노정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정부 역할론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예견하는 것은 어쨌든 이 나라의 행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단단히 변화가 될 수가 없는 행보를 하고 있고 그것은 곧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호남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그것이 역사의 진행이다. 예견되는 데서 정부는 때로는 조정을, 때로는 견제를, 때로는 가담을 하면서 이 나라의 행보에 행여나 잘못이 없게 하는 현실은 그런 사공 역할을 하는 것이 중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부 역할로는 중부의 여러 유권자들에 의해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시기관이라든지 그 성격이 합당하지 않다든지 혹은 때가 요담이라든지 여러 뜻들이 내포되어 있을 그런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바닥에 깔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이 통합의 근본 정신이 뭐였었느냐. 그것은 분명히 난마와 같이 어지러웠던 60 초기에 있어서의 그런 정치적인 불안은 우리의 앞날을 매우 우려스럽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난정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굳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정된 정치 세력을 굳건하게 다시 다지는 일이다. 또 우리는 굶지 않는 경제력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통일을 앞두고 한 번 더 도약을 해서 통일이 주는 어떤 충격도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소화해 나가고 기조에 깔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맞이할 수가 있겠다. 그러한 큰 목적을 가지고 삼당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 통합 과정에서 내각 책임자를 하자 하는 뜻들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는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여건들이 아직은 내각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를 않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여러 여건이 내각 책임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다. 그런 데서 삼당 통합 당시 성급한 그런 희망들을 가졌었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내각 책임자는 누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때를 더 성숙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이든 인식상의 훼손이 가서는 적당치 않다는 그런 극히 당연한 이치가 성립이 됩니다. 또 삼당 통합의 기본 목적이 바로 내각 책임자에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이해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삼당 통합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초의 민주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극히 흔들리고 어렵고 그 기조에 심한 우려를 갖지 않으면 안 될 불안한 상태. 이거는 한시 앞뒤 안정으로 굳혀야 되겠다. 그래야 통일의 길을 우리들은 추구해 갈 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삼당이 통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한 번 더 우리들의 서 있는 곳, 이제까지 가지고 오던 정의와 관념 모든 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렸었습니다. 정확하게 3당 통합이 인식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당원들조차도 그랬는데 하물며 당 외에 있는 여러분들은 더 3당 통합의 기본 목적을 인식을 못했으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민자당 이외에 이 나라를 걸머지고 갈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까지 우리들이 이 나라의 명운을 스스로 걸머지고 주도 세력으로서 우리 아들, 딸들의 내일을 열어주기 위한 험난하고도 어렵고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필요로 하는 통일의 길을 우리들이 뭉쳐서 가구 이룩해야만 됩니다. 그 출발이 3당 통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한번 기저에 깔고 제 말씀을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아무런 이의 없이 3당이 일당에 모여서 전 당원들의 총의를 모은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우리 당의 총재로 모셨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을 우리 당의 제2인자인 대표 최고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만장일치로 맺었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1인자가 대통령이시고 우리 당의 2인자가 대표 최고위원으로 우리 모든 통합된 당원들이 아무 이의 없이 따뜻하게 맺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당시에 이미 우리 당의 서열이 결정된 것입니다. 2인자가 무엇입니까? 조직에 있어서 2인자는 1인자 다음 승계하는 위치를 2인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 당원들의 암묵리의 합의가 전당대회에서 우리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을 대표 최고위원으로 제2인자로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명확하게 머리와 가슴 속에서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조직의 생리고 섭리고 도리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지금 경선이라고 그러지만 그 우리 당의 2인자이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께서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경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도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우리 당에는 지금 그 어느 분을 선택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미시느냐 하는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 대의원들의 권리고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러한 장소가 흔히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압이다, 강요다, 이런 성격하고는 달랐습니다. 도리를 말씀드리고 사리를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깊은 이해에서 지지를 자유롭게 걷어낼 수 있는 하나의 경선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의 서열을
만장일치로 정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상기시켜 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민주자유당의 최고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3당 통합전의 어떤 위치에서 제가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자유당의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오늘을, 그리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보고를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을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내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께서는 어떠한 정치 생애를 걸어오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나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일구월심 야의 위치에서 흠나는 철학을 펼치느라 평생을 바쳐온 분입니다. 한때는 저와 반대되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표리가 있는 겁니다. 종이에도 얄팍한 종이도 양면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은 상대성 원리에서 성립되고 진행되고 진화되고 결과 지어지고 그 결과가 또 시작이고 해서 둥글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고 굶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그 바닥에는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었던 세력과 그것을 철저탕마하면서 견제하면서 혹은 격려하면서 혹은 내지를 하면서 같이 걸어온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께서 이끌었던 야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표리에 나라 생각하고 결의 생각하고 결의 내일을 성심껏 걱정을 하면서 같이 상호 규정에 교호 작용을 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표면에서 이런 사람, 이면에서 떠받친 사람 혹은 매기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역할들이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그 지보를 인정받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힘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머릿속에 다듬어 주시고, 그런 표리의 힘이 어느덧 2년여 전에 더 큰 안정 세력과 주도 세력이 돼서 우리들에 의해서 결자 해지 일으키고 과정을 걸어왔던 우리들이 통일이라고 하는 매듭을 짓는데 같이 협력해서 이 나라의 내일을 열어나갑시다 해서 한 당으로 모인 이 숭고한 정신들이 이제 또 하나의 시작을 맞게 됩니다. 그건 뭐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매시고 나아가서는 반년 후에 대통령으로 매셔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내일을 든든하게,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러면서 우리 모두 그 영광된 생년에서 힘을 보태고 이 나라의 역사를 엮어나가는 주도 세력으로서 한
한 덩어리가 되자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이런 순간들에 우리 있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 옆에 섰습니다. 옆에 나란히 선 게 아니고 한 발짝 뒤에 섰습니다. 한 발짝의 간격은 대표 최고위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께서 전당대회에서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모아져서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면서 세장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어나가는데 용도해 주실 수 있도록 미력이지만 모든 정성을 바쳐서 일컬 수 있도록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할 일은 저는 이 나라 근대화의 전환을 일으켜놓는데 가담했던 한 사람입니다. 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조그마한 정성을 쏟아놓았던 사람입니다. 제 소원은 이 나라가 잘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보다도 더 영광되고 풍요스럽고 통일된 자랑스러운 조국에서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바탕을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 일을 이제 우리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을 정점으로 메시고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우리 당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경선을 통해서 몇몇 동지들이 다른 후보를 성원하기 위해서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선 때문에 임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뭔가 대립적인 어떤 과정을 겪으면은 풀리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절정적으로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흑백 나눠지는 좋지 않은 성벽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장을, 정치적인 장을 열어나가는 민주적인 과정을 열어나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당내 경선을 끝난 다음에 결과에 마음으로부터 승복을 하고 그 승복은 곧 파업으로 변해서 일치 단결된 그러한 힘들이 모아져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행보를 우리가 하느냐 못하느냐 대한민국 역사에 좌우되는 중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우리 곁을 떠나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경선의 과정이지 경선 끝나면은 칼로 물베기로 하나로 또 뭉쳐서 민주자유당의 당원들로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해 모시는 대통령 후보를 정점으로 모두 합심해서 한마음이 돼서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를 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곁에 몇몇 동지들이 좀 떠났습니다만 아주 떠난 게 아니고
또 아주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대범한 자세로 우리들은 조금도 우정과 단결을 훼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영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를 매시는 추대위원회의 명예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런 자격으로 같은 뜻들을 모으고 계신 여러분들께 높아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이 지금 시작입니다. 이 일이 일단락되면 또 뭉쳐야 됩니다. 뭉치지 않으면 우리 목적을 성취하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심정에서 동지들을 아끼고 다듬고 따뜻한 정의들을 견지하면서 대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생각을 같이 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매시기로 생각을 굳히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가지시고 오는 19일에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서 여러 날 후보를 매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옆에 잠깐 떠나있던 다른 동지들 또 포용을 하고 우정들을 다시 따뜻하게 데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사질 없는 후회 없는 전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심 마음씨가 돼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계에 있는 한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 옆에 반발짝 물러서서 늘 있을 겁니다. 적은 힘이지만 보태질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이룩하는 보탬이 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갈 겁니다. 또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곁에서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 대열 속에 반발짝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혹은 반발짝 뒤에서 여러분들과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여할 수 있는 한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김영삼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새기셔서 우리 모두 우리들의 정성이 이 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매시는 수석들이 됐다 하는 긍지들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개개인 늘 편안하시고 보람을 함께 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 결단의 순간입니다. 역동적이었던 개발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민정치 시대의 개막을 김영삼 후보와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충청인의 지도자 김종필 명예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존경하는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하셨던 김종필 추대위원회 명예위원장님과 대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걸으시겠다고 하는 다짐의 박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내주심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추대위원회 고문이신 김재순 고문님의 찬조 연설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명 깊은 김종필 최고위원의 말씀에 주의해서 참 대전 충남 선배동지 여러분 앞에 서니 가눌 수 없는 감회가 솟구칩니다. 여러분께 큰 절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물론 거산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을 우리 민주당 자유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이 이미 한 분 한 분이 모두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여기에 모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더 무엇을 말씀드릴 처지가 아닌 줄 압니다만 모처럼의 기회이니만큼 제 자신이 거산 김영삼 동지를 지지하게 된 동기, 근거, 나아가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거산 김영삼 관의 일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왜 거산 김영삼 동지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 하는가? 나는 왜 대통령감으로 김영삼 동지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그러나 냉철하게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가와 시인은 태어나는 것이지 배우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여온 사람입니다. 정치가로서의 그릇, 스케일, 시인으로서 갖는 정신, 재간, 에스프리, 이것은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산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산은 사람들을 따르게 해왔고 또 사람들을 움직여왔습니다. 사람은 이치에 따라서 납득하지만 감정, 정서에 따라서 행동하죠. 그런데 정치가는 사람을 우선 납득시켜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움직이고 따르게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경영자는 기업체와 재력을 잃으면 끝장이지만은 정치 지도자는 권력을 잃고 야에 있어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거산은 정치 생활 40년간 그 태반을 야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제1야당의 원내 총무를 5번, 야당 총재를 3번이나 했습니다. 이것이 다 거산의 정치가로서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나는 거산한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견식을 보아왔습니다. 견식이라기보다는 감식이라고 하면 더욱 실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식.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마는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견식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견식이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지만 견식을 길러주는 스승이 적은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작금이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담식이란 담력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와 부딪혀서 굽히지 않고 뚫고 나가는 실천력, 나는 거산에게서 그 담력, 담식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거산은 수십 년 쉬지 않고 종교에서 활동하면서도 별 흠을 보이지 아니한 정치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몇 번이고 먼지 털리듯이 권력으로부터 털렸지만 어느 때건 정치가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별 흠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탐하지 않은 정치가임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벌써 2500년이나 전에 사람이 교만하거나 인색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거산에게서 지금까지 저는 인색하다거나 교만하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거산은 멀리에서 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같은 인격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네 여야 정치가 중에는 가까이서 본 얼굴과 멀리서 본 얼굴이 다른 분이 적지 않습니다. 거산은 배신 당하기 위해서도 배신한 적이 없는 정치가입니다. 특히 거산 측근 중에서 거산을 배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계에 있어서 특히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대체로 쓸모있는 인물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건 일을 치러 나가려면 기력이 없어서는 안 되죠. 마음과 몸이 일관된 생명력, 바로 이것을 기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산처럼 기력이 뛰어난 정치가 우리 사회에 드뭅니다. 그동안에 여야간의 정객들이 많이 타계하거나 정계에서 떠났습니다마는 거산은 천부의 동안에 기력이 충천해서 언제나 말년 청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30대, 40대에서도 젊은 늙은이가 있고 70, 80에도 늙은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생명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감, 웅대한 포부, 아량,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세대 교체를 부르짖고 있는 분들에게서 그들이 걸어온 지난날의 발자취에서 과연 그런 젊음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젊은이의 자랑인 호연직이나 큰 마음씨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한거조 유방의 예를 생각해 봅니다. 유방이 통일 천하를 하는 데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유방은 종략 권모술수에 있어서 장량보다 못했습니다.
용병 작전에 있어서 한신이 뒤졌고 행정 수완 처리에 있어서 소화보다 못했지만 장량 한신 소화를 다 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방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강철왕 카니기의 묘비명 에피타프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쓰다가 죽은 사람이 여기에 묻혀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쓰다 죽은 사람이 여기에 묻혀있다. 이런 글귀가 적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점에서 거산이야말로 노태우 대통령의 뒤를 이어갈 우리의 정치 지도자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까닭은 거산의 천부의 자질도 자질이려니와 오늘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거산의 주위에 모여든 제지의 다사들 이 가운데는 거산보다 나은 장량과 같은 종략가도 계시고 한신과 같은 군략 전술가도 계시고 소아와 같은 유능한 행정가들이 이 자리에 구름대같이 모여든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정치가에게는 때를 타고나야 한다고 합니다. 운세의 도움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체험해서 알게 됩니다. 즉 정치가는 시운을 잘 타고나야 한다는 뜻이겠죠. 인생에는 우리 개인의 천박한 사사이나 잔재간 가지고는 미치지 못한 커다란 생명의 흐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대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대세의 흐름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정치가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우리 민주자유당의 선배동지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해내지 못하였던 민주 세력의 총집결체로서 3당 합당을 성사시켜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순간 우리 시대의 민족적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녘 한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냉전은 종식되고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체제혁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다시 세계적 강국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냉전 대신 세계적 경제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약한 자원, 비좁은 국토, 조밀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이 경제전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강력한 단계를 통해서 그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어느 당이, 어느 누가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우리 민자당의 선배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당의 총재이신 노태우 대통령의 뒤를 확고히 이어갈 대통령감으로서 대표 최고위원인 김영삼 동지를 선택해서 전당대회에서 전당원의 이름으로, 전당원의 힘으로 국민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하였고 또 우리 정치 문화에 매우 낯설기는 하지만 당내 자유경선이라는 민주정치의 진일보를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다짐합시다.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책임있는 정당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모든 절차를 보기 좋게 치러 나가십시다. 우리들이 신뢰하고 경애하는 동지 김영삼 대표의원을 우리 당의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냅시다. 동지 여러분, 또 다짐합시다. 우리 당이 내세울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우리 온 국민의 절대적 신뢰와 기대 속에서 힘있는 대통령, 힘있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총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그동안 자유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의 동지끼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선 진영 간에 차마 하지 못할 말, 차마 해서는 안 될 말, 차마 넘어서는 안 된 선을 건드렸던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선 후에 당의 단합을 걱정하는 동지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경선 후 우리 당이 더욱 힘있는 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국민의 강력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선에서 이긴 자와 진 자가 더욱 공공한 단결 화합을 일으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김영삼 후보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동지 여러분, 후세의 사과의 판정은 패자에게 가혹합니다.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김영삼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고였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을 기억하십시다. 동지 여러분, 건승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임하시는 김영삼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영상 비디오를 통해서 김영삼 후보가 걸어온 길을 역력히 여러분들께서는 지켜보았고 다시 한번 느끼셨습니다. 김영삼 후보는 민주적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신봉하며 살아왔고 이 땅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꽃을 피워온 선각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원숙한 지도력, 소신과 결단의 정치인, 친화력 있는 지도자, 민주자유당 대표 최고위원이신 김영삼 후보의 소신과 정견을 여러분의 뜨거운 환영의 박수 속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최고위원, 그리고 대전과 충남 지역의 국회의원, 또한 지구당 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그 외 딴 지역에서 오신 우리 당의 간부 여러분, 더욱이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날 번근 각지에서 충남의 먼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친애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김종필 최고위원께서 마음과 가슴으로 우리 동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그 내용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들으면서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감회를 느꼈습니다. 정말 이것은 마음과 가슴으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종필 최고위원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시점에 하나 되어서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큰 승리를 가져오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풍부한 경륜을 가지신 김종필 최고위원께서 부족한 이 사람을 돕기 위해 추대위원회 명예위원장직을 기꺼이 맡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굳이고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거듭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 지역은 천혜의 관광 자원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직갈시 성격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대전을 중부권 핵심 도시로 육성하여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제2 수도로서의 기틀을 다져 나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특히 내년에 개최될 대전 엑스포를 지난 88 올림픽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이며 대전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으로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대전이 첨단 과학도시, 과학기술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부족한 제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대임을 맡겠다고 생각하니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역사와 국민 앞에 숙연하고 겸허한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이 순간 저의 오랜 정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제 생애 최후의 헌신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거듭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 세대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으로 개막된 민주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정계에 투신한 이후 30년이 훨씬 넘는 오늘까지 길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왔습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시절 어떠한 시련에 닥치더라도 저는 어느 때고 잠시도 좌절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했고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어느 시대이든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투쟁을 은혜할 때는 목숨까지도 걸고 가감히 투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명심하면서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고 일해야 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로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안정된 정부 운영을 갈망할 때 저는 3당 통합을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을 버리고 구국의 일념으로 모든 것을 던져 국민의 뜻을 따랐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일생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것은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체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정치는 결코 약한 지도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자발적인 뒷받침을 받기에 얼마든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일대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당성과 민주적 지도력에 입각한 힘 있는 정부를 구성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력도 정직성과 도덕성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저는 민주적인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도덕적인 정치, 깨끗한 정치를 앞장서 실천해 가겠습니다.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이
국민들에게 행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저는 사회적 통합력을 만들어 나가는 큰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결과 갈등의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통합의 새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이 땅에서 지역적, 계층적 갈등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나 정치적, 이념적 대립으로 고통을 당해왔던 분들이 새 시대의 동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대의를 위해 화해와 대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저는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지역 감정 문제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저 자신 누구보다도 지역 감정에 쓰라린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갈등의 조정자로서 화해와 단결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담한 인사정책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이러한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러한 큰 정치, 새 정치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경영도 민주화 시대에 맞게 체질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리에 입각한 점진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결코 한꺼번에 물꼬를 트거나 물의 방향을 억지로 바꾸는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정치의 완성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루는 일입니다. 민주화의 실현과 함께 이제 우리 정체도 경제 제일주의, 민생 제일주의로 진로를 잡아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 민주화의 달성을 위해 바쳤던 그 온갖 정열을 경제 민주화의 실현에 모든 것을 쏟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운영의 주체들에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또한 누구나 성실하게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경제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농토에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그 농민들이 추수를 해야만 합니다. 씨는 농민들이 뿌리고 추수는 딴 사람이 하는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태습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참된 숨쉬는 사회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당면한 정치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하겠으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상승과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의 원천을 없애 근로이익과 기업이익이 살아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물가 안정과 흑자 경제를 가장 중요한 당면 해당 과제로 삼아 기필코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42조 원을 농업 구조 개선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미 금년에 우리는 농촌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3조 9천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민들에게, 특히 농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발전과 함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일입니다. 저는 민족 통합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나가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집념을 가지고 추구해온 북방외교가 반드시 다음 대통령의 임기 중에 결실을 맺어 희망찬 통일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정치 이념과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감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을 결심했습니다. 21세기에 번영된 통일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은 어느 당에서 또 어떤 후보가 맡아야 할 것인지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차기 정권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계획 세력의 구심적인 우리 민주자유당이 집권하는 것이 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최고위원과 함께 다가오는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 역사적 주체 세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들은 3당의 통합을 결행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당의 대표로 일해오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국민이 원하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당내 합의 주력에 앞고 동지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당 목표인 민주 번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더욱 굳게 단합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당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주자유당이 반드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에서 과연 누가 야당 후보들과 맞서서 차기 정권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명사. 동지 여러분, 정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우리 국가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저는 경애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은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민주정당의 모습을 국내에 가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당내 민주주의의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며 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이어야 합니다. 경선을 통해 당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당력을 모아나가야만 합니다. 결코 비생산적인 대결을 통해 당력을 소모하거나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더 큰 하악과 단계를 다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민적 축제의 마당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단합된 힘으로 차기 정권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재창출해 나갑시다. 우리 당의 총재이신 노태우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훌륭히 마무리 짓고 민주화와 통일의 기반을 다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역사의 진흥과 국민의 희망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신합시다. 단결만이 승리를 담보하고 승리만이 통일 조국의 실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고 의연한 걸음으로 이 역사적 승리자의 대열에 함께 참여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 비록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의 뜻을 경건히 받아들여 나라와 당의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차질은 경륜만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동하는 정치인, 국민에게 화합을, 민족에게는 통합을, 나라에는 통일을 안겨줄 수 있는 희망찬 정치가 김영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김영삼 후보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대연동지 여러분,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열렬하게 김영삼 후보에게 지지와 화합과 단합의 모습을 보여주신 충청남도 그리고 대전시 대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장례를 정돈하는 의미에서 잠시 후에 김영삼 대통령 후보께서 퇴장하시면은 이제 결의와 화합을 다짐하는 열렬한 박수를 일어나셔서 전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퇴장하신 이후에 대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진행석의 안내를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전시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사가 끝내신 이후에 주차장에 버스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 최고위원께서 준비하신 만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리베라 호텔 14층 홀에 행사 후 여성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6시 30분까지 리베라 호텔에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충남. 예, 대전 충남 대의원 여러분들 버스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마치게 떨어져. 이것으로써 오늘 개인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김영삼 후보께서 이제 퇴장하십니다. 5월 19일 압승을 약속하며 김영삼 후보가 여러분과 하나 되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길 기원하는 큰 박수 속에서 퇴장하시겠습니다. 든든한 마음, 믿는 마음, 대의원 여러분, 김영삼 동지께 더욱 큰 힘이 되어주십시오. 김영삼 후보와 그리고 김종필 최고위원께서 많은 내빈들과 함께 여러분 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같이 뜨거운 한성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로 뭉친 동지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큰 물꼬를 트고 함께 나아갑시다. 김영삼 후보께서 뜨거운 정을 여러분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짧은 시간, 아쉽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시겠습니다. 든든한 마음, 믿는 마음, 확신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큰 길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위원장님들의 인수를 받으셔서 기념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위원장님들께서는 대의원님들을 모시고 촬영 장소로 이동하시는데 다음 알려드리는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서산 태안 지역의 대의원님들께서 입구에 나가시면 바로 촬영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진, 대천, 도령, 서천, 청양, 홍선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그냥 가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시면 대전, 충남 지역의 대의원님들께서는 버스가 대기 중입니다. 그 타고 오셨던 버스에 다시 승차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산 태안 지역의 대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김영삼 후보와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갖습니다. 서산 태안 지역의 대의원님들 다 나가시면 이어서 당진 지역의 대의원님들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산 태안 지역의 대의원님들을 제외한 대의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저희가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다음 촬영을 받으실 대의원님들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일어서서 나가셔야 될 대의원님들께서는 서산과 태안지역의 대의원님들께서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대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시간을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회자의 진행사항을 잘 들으셨다가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냥 일어서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산 태안 위원장님들께서는 대의원님들을 인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 대의원님들께서도 줄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후 행사인 기념 촬영 순서가 끝나면 행사 후에 여성 대의원님들만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후보의 사모님께서 여러분과 여성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따로 마련하는 만찬 회장은 리베라 호텔 14층 피어밀이라고 하는 홀에서 18시 30분, 6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이 집합해 주시면 그때 만찬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대전 지역의 대의원들께서는 오셨을 때 타고 오신 버스를 다시 그 버스를 그대로 타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다음 이후 행사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 도령 대의원님들께서 사진 촬영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서산 태안 지역의 대의원님들만 나가고 계십니다. 촬영을 진행해 주시는 준비요원들께서는 서산 태안 지역의 대의원님들이 끝나시는 대로 사회석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당진, 대천, 보령, 서천, 청양, 홍성 순으로 대의원님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서산 태안 지역의 대의원님들께서 촬영하고 계십니다. 당진 지역의 대의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지역의 대의원님들께서 일어나셔서 출구 쪽으로 향하시면 중앙 출구 쪽이 바로 앞에는 촬영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진 지역의 대의원님들께서의 촬영이 끝나면 대천, 보령 대의원님들께서 촬영하시겠습니다. 끝나시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실 때 타고 오셨던 버스에 다시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이 끝나는 여성 대의원들께서는 리베라 호텔 14층 피어닐 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0분 오후 6시 30분까지 리베라 호텔 14층 피어닐 홀로 가시면